매일 먹는 그 밥 한 그릇이 사실은 당신의 뱃살과 혈당을 서서히 높이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이 이야기는 병원에서는 절대 들을 수 없는 내용일 겁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올해 60, 박효권입니다. 오늘은 우리 한국인의 주식인 밥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과 돈 한 푼 들이지 않고 건강을 회복할 수 있는 놀라운 방법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혹시 아침마다 몸이 무겁고 피곤하며 혈당 걱정 때문에 한숨 쉬는 일이 많지 않으신가요? 특히 냉동된 밥을 전자레인지에 데워 드시는 분들이라면 오늘의 이야기가 건강을 되찾을 마지막 기회가 될 수도 있습니다. 예전의 밥은 분명 에너지의 원천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우리가 먹는 밥은 그때와는 많이 다릅니다. 그래도 낙심할 필요는 없습니다. 밥 한 그릇이 오히려 몸을 살리는 보약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 오늘 그 비밀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제 아내는 과거의 혈당 문제로 오랫동안 고생했습니다. 의사인 저조차 처음엔 약에만 의존했지만 상태는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점점 무력함을 느꼈죠. 그러다 절박한 마음으로 주목한 것이 바로 밥이었습니다. 주변 동료 의사들은 밥 좀 바꾼다고 뭐가 달라지겠냐고 했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수많은 연구와 임상 경험 끝에 저는 밥 한 그릇 속에 숨겨진 놀라운 가능성을 발견했습니다. 핵심은 무엇을 먹느냐가 아니라 어떻게 먹느냐에 있었습니다. 이제부터가 오늘 영상의 본론입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셔야 밥 한 그릇으로 건강을 되찾는 전체 원리론을 제대로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특히 위장이 약하거나 특정 질환으로 식단을 조절하고 계신 분들은 각 방법에 주의해 사항을 꼭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아직 지혜건강 채널을 처음 방문하셨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그 한 번의 클릭이 당신의 건강을 위한 가장 쉬운 투자가 될 것입니다. 매주 저는 60년 동안 수천 명의 환자를 치료하며 검증한 건강의 비밀을 이곳에서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미 많은 구독자분들이 이 방법을 통해 건강을 되찾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식탁과 몸은 지금 어떤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나요? 이제부터 밥을 활용해 혈당을 조절하고 뱃살을 줄이는 핵심 비밀을 하나씩 공개하겠습니다. 첫 번째 주제는 바로 밥물의 숨은 힘, 식초 한 스푼의 과학점입니다. 매일 먹는 밥, 그 밥을 짓는 물에 아주 작은 변화 하나만 주어도 혈당 관리에 큰 도움이 된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밥을 단순한 탄수화물 덩어리로 생각합니다. 하지만 식초 한 스푼이 그 인식을 완전히 바꿔놓을 것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민간요법이 아니라 과학적 근거가 있는 사실입니다. 식초에 포함된 아세트산 조산 성분은 우리가 섭취한 탄수화물이 당으로 바뀌어 혈액에 흡수되는 속도를 늦춰줍니다. 쉽게 말해 밥이 혈당을 급격하게 올리는 것을 막는 보호막 역할을 하는 셈이죠. 저는 60년 동안 수많은 당뇨 환자를 돌보며 국내외 여러 연구를 검토한 끝에 이 사실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식초 한 스푼으로 얼마나 달라질까 반신반의했지만 직접 그 놀라운 변화를 확인한 후 지금은 누구보다 강하게 추천드립니다. 특히 기억에 남는 환자 한 분이 있습니다. 70대 초반의 어르신이셨는데 식사 후 혈당이 늘 200 이상으로 치솟곤 했습니다. 아무리 약을 챙겨 드셔도 조절이 안 돼 늘 걱정이 많으셨죠. 원장님, 밥 먹는 시간이 제일 무서워요. 숟가락만 들어도 혈당이 또 얼마나 오를지 두렵습니다. 그분의 눈물 섞인 말씀을 아직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조심스럽게 밥을 지을 때 천연 발효 식초 한 스푼을 넣어보시라고 권했습니다. 3달 후 그 어르신은 밝은 얼굴로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오셨습니다. 원장님, 정말 신기합니다. 식초물로 밥을 했을 뿐인데
식사 후 혈당이 훨씬 안정적으로 유지되어 이제는 밥 먹는 시간이 두렵지 않습니다. 그분의 변화는 제게도 큰 확신을 주었습니다. 식초 한 스푼이 밥의 힘을 바꾸고 건강의 균형을 되찾는 첫걸음이 될 수 있다는 사실 말입니다. 그 어르신의 한마디는 제게 그 어떤 값비싼 약보다도 더 큰 의미로 다가왔습니다. 그렇다면 이 방법은 어떻게 실천하면 될까요? 사실 아주 간단합니다. 평소 밥을 지을 때 쌀 2컵, 약 3, 4인분 기준의 천연 발효 식초, 예를 들어 현미식초나 사과식초를 한 티스푼, 약 5ml 정도 밥물에 섞어주면 됩니다. 혹시 밥에서 신맛이 나지 않을까 걱정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정도의 양으로는 맛에 거의 영향을 주지 않으며 오히려 밥이 더 윤기나고 풍미가 살아납니다. 저희 집도 항상 이 방법으로 밥을 짓는데 가족 중 누구도 식초가 들어갔다는 걸 모를 정도입니다. 단,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위장이 약하거나 속쓰림이 잦은 분들은 처음에는 반 티스푼 정도의 아주 적은 양으로 시작해 몸이 적응하면 천천히 양을 늘려가는 것이 좋습니다. 또 하나, 반드시 합성 식초가 아닌 천연 발효 식초를 사용해야 합니다. 그래야만 효과를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혹시 오늘 처음 알게 되셨나요? 매일 먹는 밥에 이렇게 작은 변화 하나만 줘도 혈당 급상승, 즉 혈당 스파이크를 막을 수 있다는 사실을요.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아주 사소한 습관 하나가 우리 몸에 이렇게 큰 변화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 비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밥상 위의 식이섬유 해결사, 이것 가루 한두 스푼의 기적산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것은 바로 식이섬유입니다. 식이섬유가 건강에 좋다는 사실은 이미 많은 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특히 밥을 지을 때 식이섬유를 간단하게 보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귀리가루, 아마씨 가루, 차시드 같은 식이섬유가 풍부한 곡물, 가루나 씨앗을 활용하는 것입니다. 이런 식이섬유는 혈당이 천천히 오르도록 도와주고 장운동을 촉진해 변비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또한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켜 식사량을 자연스럽게 줄여주기 때문에 결국 복부 비만, 특히 나이 들며 생기는 이른바 나이살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저는 평소 요리를 통해 스트레스를 푸는 편입니다. 그럴 때마다 이런 건강한 재료들을 어떻게 하면 더 맛있고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을까 고민하곤 하죠. 그 과정에서 발견한 것이 바로 이 곡물 가루들의 놀라운 효능이었습니다. 정말 작지만 강한 보물 같은 존재입니다. 예전에 68세의 박순정 어르신이 진료를 받으러 오신 적이 있습니다. 젊을 때는 매우 활동적인 분이었지만 나이가 들면서 잘 빠지지 않는 뱃살과 높아지는 공복 혈당으로 걱정이 많으셨죠. 원장님, 매일 운동도 하고 음식도 조심하는데 왜 아랫배가 점점 나오는 걸까요? 이러다 당뇨병이라도 생기는 건 아닌지 걱정이에요. 그분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평소 드시던 흰쌀밥에 귀리가루 2스푼을 섞어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2달 정도 꾸준히 실천하신 뒤 어르신은 환한 얼굴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정말 신기해요. 아랫배가 좀 들어간 것 같고 아침에 일어날 때 몸이 훨씬 가볍습니다. 혈당도 전보다 훨씬 안정적이에요. 그분의 얼굴은 한결 밝아졌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활용하면 좋을까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쌀 1컵 기준으로 귀리가루, 볶은 아마씨 가루 또는 잘게 간 치아씨드 한두 큰술을 넣어 밥을 지어보십시오. 이 단순한 습관이 여러분의 혈당과 체중 관리에 큰 변화를 가져올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밥의 질감이 훨씬 부드러워지고 구수한 맛도 더해져 한층 맛있게 즐기실 수 있습니다. 특히 통곡물을 그대로 섞어 드시기엔 소화가 부담스러웠던 분들이라면
이처럼 가루 형태로 섭취하는 방법이 아주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에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식이섬유를 갑자기 너무 많이 섭취하면 배에 가스가 차거나 속이 더부룩해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처음에는 소량으로, 예를 들어 하루 한 끼 정도만 시도하거나 한 번에 넣는 양을 절반 정도로 줄여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몸이 서서히 적응할 시간을 충분히 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또한 식이섬유를 섭취할 때는 평소보다 물을 충분히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이 장운동을 도와주고 제 불편함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은 평소 식사에서 식이섬유를 충분히 섭취하고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조금만 신경 쓰면 매일 먹는 밥을 통해서도 쉽고 맛있게 식이섬유를 보충할 수 있다는 점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이제 세 번째 비밀로 넘어가겠습니다. 이번 주제는 밥의 뿌리, 천연 한겸제 강황 가루 반 스푼의 비밀 버튼입니다. 세 번째 황금률은 바로 강황, 즉 카레의 주성분으로 잘 알려진 재료입니다. 강황에는 커큐민 출추민화이라는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는데 이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및 한겸 효과를 가지고 있어 우리 몸속의 만성 염증을 완화하는 데 큰 도움을 줍니다. 이 만성 염증이 바로 혈당 조절을 어렵게 만들고 각종 성인병의 근원이 되기도 합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우리 몸속의 염증 수치는 알게 모르게 점점 높아지는 경향이 있습니다. 염증 관리는 건강 유지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저는 평소에도 염증을 줄이는 식습관의 중요성을 자주 강조드립니다. 그 중에서도 밥에 강황 가루를 활용하는 방법은 간단하면서도 효과적인 실천법 중 하나입니다. 연구 자료에 따르면 강황에 들어있는 커큐민 성분은 인슐린 저항성을 개선하고 혈당을 안정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실제로 제 환자 중 한 분인 65세 이민철 어르신의 사례가 있습니다. 퇴직 후 체력이 떨어지고 아침마다 몸이 뻐근하고 무겁다고 하셨습니다. 특별한 질환은 없었지만 만성 피로와 염증으로 불편을 겪고 계셨던 거죠. 예전엔 괜찮았는데 요즘은 자고 일어나도 개운하지 않고 무릎이랑 허리가 자주 쑤십니다. 저는 어르신께 다른 치료와 함께 밥을 지을 때 강황 가루를 아주 소량 넣어 드시라고 권했습니다. 처음에는 강한 향이 익숙하지 않아 어색해 하셨지만 석 달 정도 꾸준히 드신 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원장님, 몸이 훨씬 가벼워졌어요. 아침에 일어날 때 뻐근하던 게 사라졌고 무릎 통증도 덜해져서 산책이 즐거워졌습니다. 강황 가루는 밥이 거의 다 되었을 때 또는 완전히 지어진 후에 넣는 것이 좋습니다. 티스푼 반 스푼 정도를 넣고 잘 섞어주면 됩니다. 너무 많이 넣으면 향이 강하니 처음엔 아주 적은 양으로 시작해 입맛에 맞게 조절하세요. 또 하나의 팁은 강황을 넣을 때 후추를 아주 소량, 정말 손톱만큼만 함께 넣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커큐민의 체내 흡수율이 훨씬 높아집니다. 하지만 몇 가지 주의사항도 있습니다. 강황은 혈액 응고를 지연시킬 수 있기 때문에 한근고제를 복용 중인 분들은 반드시 담당 의사와 상담 후 섭취해야 합니다. 또한 담낭 질환이 있거나 담도가 막힌 분, 그리고 임산부나 수유 중인 여성은 과량 섭취를 피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카레는 익숙하지만 강황 가루를 밥에 직접 넣어 먹는 방법은 다소 생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번 시도해 보시면 건강과 맛을 함께 챙길 수 있는 훌륭한 방법이라는 것을 느끼실 겁니다. 느껴지시나요? 이렇게 가까운 곳에 우리 몸의 염증을 다스리는 강력한 힘이 있었다는 사실, 한 번쯤 곰곰이 생각해 볼 만하지 않나요? 이제 네 번째 비법입니다. 제목은 바로 섭시밥의 과학적 반전, 저항성 전분을 만드는 냉각과 재가열의 마법입니다. 오늘 소개하는 방법들 중에서 아마 가장 놀라운 동시에 직접 실천했을 때 효과를 확실히 느낄 수 있는 방법일지도 모릅니다. 그 방법은 다름 아닌
밥을 식혔다가 다시 따뜻하게 데워 먹는 것입니다. 식은 밥을 다시 데워 먹으라니 그게 건강에 좋다고 하고 의아하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이 단순한 과정에는 아주 중요한 과학적 원리가 숨어 있습니다. 밥을 짓고 식히는 동안 특히 냉장고에서 6시간 이상 충분히 식히면 밥 속 전분 구조가 변하면서 저항성 전분이라는 특별한 형태의 전분이 급격히 늘어납니다. 이 저항성 전분은 말 그대로 소화 효소에 의해 쉽게 분해되지 않아 소장에서 흡수되지 않고 그대로 대장까지 이동합니다. 그곳에서 장 속의 유익균에게 훌륭한 먹이가 되어 장내 환경을 개선하고 유익균이 잘 자라도록 돕습니다. 결과적으로 저항성 전분은 혈당 상승을 억제하고 포만감을 오래 유지시키며 장 건강을 개선해 면역력 향상에도 도움을 주는 착한 탄수화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앞서 소개드린 김영숙 어르신과 박순정 어르신께도 이 방법을 권했습니다. 두 분 모두 꾸준히 실천하신 뒤 혈당이 안정되고 속이 편안해지며 배변 활동도 원활해지는 등 여러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실천하면 될까요? 갓 지은 뜨거운 밥을 바로 먹지 말고 주걱으로 고루 저어 김을 뺀 뒤 밀폐 용기에 담아 냉장고에 최소 6시간에서 하루 정도 보관하세요. 드시기 전에는 차갑게 먹어도 좋지만 따뜻하게 드시려면 전자레인지 대신 찜기를 사용하거나 프라이팬에 약간의 물을 넣고 살짝 트는 것이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 저항성 전분의 손실을 최소화하면서도 맛있게 즐길 수 있습니다. 저희 집에서도 보통 2, 3일치 밥을 미리 지어 냉장 보관한 뒤 그때그때 데워 먹습니다. 그 결과 밥의 식감도 더 쫀득해지고 소화도 한결 잘 되는 느낌을 받습니다. 물론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소화 기능이 약하거나 장이 예민한 분들은 처음부터 많은 양의 식은 밥을 섭취하면 속이 더부룩하거나 가스가 찰 수 있습니다. 이럴 때는 소량으로 시작해 천천히 양을 늘리거나 앞서 소개한 다른 방법들과 병행하며 몸의 반응을 살피는 것이 좋습니다. 또한 만성 신장 질환이 있어 칼륨이나 인 섭취를 제한해야 하는 분들은 특히 잡곡밥을 식혔다 데워 먹을 때 성분 변화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의사와 상의 후 섭취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매일 먹는 밥을 단지 식혔다가 다시 드는 것만으로 이렇게 놀라운 건강 효과를 얻을 수 있다니 정말 흥미롭지 않나요? 오늘부터 냉장고에 밥 한 공기 따로 보관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이제 우리는 매일 습관처럼 먹던 밥 한 그릇을 건강을 지키는 보약으로 바꿔주는 4가지 핵심 비법을 모두 살펴봤습니다. 기억나시나요? 다음 시간에는 이 내용을 다시 정리하면서 각 방법을 일상 속에서 손쉽게 실천하는 팁까지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밥을 지을 때 천연 발효 식초 1스푼을 넣어 혈당이 급격히 오르는 것을 막는 방법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귀리가루나 아마씨, 가루 같은 건강한 곡물 가루를 1~2스푼 넣어 식이섬유를 보충하고 포만감을 높여 뱃살 관리에 도움을 주는 방법이었죠. 세 번째는 강력한 한겸 효과를 지닌 강황 가루 반 스푼을 밥에 섞어 우리 몸의 만성 염증을 완화하는 비법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밥을 식혔다가 다시 데워 먹는 과정을 통해 장 건강과 혈당 조절에 좋은 저항성 전분을 늘리는 방법이었습니다. 생각보다 간단하지 않나요? 이 4가지 방법은 누구나 당장 실천해 볼 수 있을 만큼 쉽습니다. 저는 올해 80입니다. 의사로서 60년 넘게 환자들을 만나고 건강에 대해 끊임없이 연구하고 공부해 왔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매일 이 방법들을 제 식탁에서 직접 실천하며 건강을 지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립니다. 지금 당신의 나이와 건강 상태가 어떻든 결코 늦지 않았습니다. 오늘 바로 지금부터 시작하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건강을 지키려면 비싸고 특별한 무언가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진정한 건강 비결은 의외로 가장 가까운 곳,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평범한 밥상 위에 숨어 있습니다. 비싼 영양제도, 무리한 운동도 아닙니다. 오늘 소개한 방법들은 우리 집 부엌에서 아주 작은 노력과 관심만으로도 바로 실천할 수 있는 간단한 습관입니다. 물론 어떤 건강법이든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한 번에 모든 것을 완벽히 바꾸려 하지 말고 오늘 소개한 방법 중 한두 가지만이라도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처음엔 조금 번거롭게 느껴질 수 있지만 단 3일만 꾸준히 해보십시오. 분명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몸이 한결 가벼워지고 속이 편안해지며 혈당이 안정되는 놀라운 변화를 느끼게 될 것입니다. 작은 실천 하나가 당신의 남은 인생을 완전히 바꿀 수도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소개한 4가지 건강한 밥 짓기 비법 중 어떤 것을 가장 먼저 시도해 보고 싶으신가요? 혹시 평소 밥과 관련된 궁금한 점이나 여러분만의 건강 비법이 있다면 댓글로 자유롭게 공유해 주세요. 여러분의 지혜로운 경험이 모이면 우리 모두의 건강을 지키는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하신 분이라면 이미 마음속에 건강한 변화의 불씨가 피어오르고 있을 겁니다. 그 작은 불씨를 꺼뜨리지 말고 건강한 불꽃으로 키워보세요. 오늘 제 이야기가 여러분의 삶에 작은 도움이 되었다면 지혜 건강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정말 큰 힘이 됩니다. 알림 설정도 잊지 마세요. 앞으로도 정성껏 준비한 귀한 건강 정보를 가장 먼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얻은 이 소중한 지혜를 사랑하는 가족과 친구들에게도 나눠주세요. 경로당이나 성당, 교회, 마을 모임에서 이 영상을 함께 보거나 이야기를 나누신다면 정말 많은 분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의 건강을 지켜주고 응원하는 아름다운 세대가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오늘도 제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디 오늘부터 여러분의 밥상이 질병을 만드는 곳이 아니라 생명을 살리고 건강을 지키는 최고의 약국이 되길 바랍니다. 지혜 건강은 언제나 우리 어르신들의 빛나는 황금길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늘 건강하시고 매일매일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